자, 표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는요, 문건들에 비하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는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대를 보시면요, 먼저 이제 표현대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먼저 표현대는 유권대라는 것은 뭐냐? 현명을 하고 대리권이 있다 말고, 문건대는 현명한데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표현대는 현명한데 대리권이 없는,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무슨 대리에 속한다? 문건대리.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유권대리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선의무과실이다. 선의무과실. 이게 이제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여기 유권대리죠? 문건대리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죠. 하지만 표현대리는 문건대리와 둘 다 똑같이 대리권은 없지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요, 본인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문건대리죠. 그런데요, 본인 갑이요, 병한테 통지한 거예요. 통지는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린다? 뭐라고 알렸다?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알린 거예요. 대리권을 안 줬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어요. 상대방이 이 을을 보면요, 이 을을 보면은 대리인처럼 보여요? 대리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뭐다?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표견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란 말이나 표견이란 말이나, 우리가 표현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좀 약간 일본식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이것을 표견대리, 이것을 대법원도 똑같이 쓰고 있어. 표현대리, 표견대리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병은 을이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고 신뢰를 했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원래 이러면 우리가 문건대리는 뭐죠? 그냥 문건대리는 본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은 잘못이 없어. 대리는 혼자 난리 난 거지. 그런데 똑같은 문건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뭐가 잘못됐냐? 본인이요, 갑이요, 자기는 대리권도 안 줬음에도 대리권을 줬다고 상대방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죠? 본인의 잘못이 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바로 문건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그걸 믿었어요? 상대방이 믿었죠. 상대방이 믿었죠. 그러니까 을을 보니까 대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야 돼? 표현대리는 우리가 봐봐. 그냥 문건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누구를 보여야 돼? 본인을 보여야 돼. 그런데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는 똑같은 문건대리인데 누구를 보여야 돼요? 상대방을 보여야 돼. 상대방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본인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그걸 알렸으니까 상대방이 그걸 믿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원래 표현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대리다? 문건대리죠. 원래 표현대리는 문건대리예요. 그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만 표현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 봐봐. 현명은 다 똑같다고. 현명은 다 해야 돼.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 유권,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 무권,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은 없어. 하지만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문건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표현대리는 문건대리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 있다? 본인의 잘못이 있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1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직. 이런 봐봐.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문건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원래는 안 지죠. 그런데 문건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원래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 문건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안 져. 표현대리는 문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대리는 원래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뭐냐 명확하게 딱 찍어서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문건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게 중요해. 문건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 이 말이 중요해. 문건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무슨 대리행위를? 문건대리행위를 특정해서 주장해야 된다. 됐죠? 자, 다음에 2번. 당사자의 표현대리 행동은 특정된 문건대리 행위만 미치고. 봐봐. 여기 이 두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
이런 무건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 책임져 앉아. 무효니까 앉아. 그다음에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무슨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본인 유권대리는 원칙이잖아요.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져? 표현대리는 본인 책임지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 책임지가 아니고 표현대리도 본인 책임지고 유권대리도 본인 책임지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알겠죠? 이게 원칙이니까 우리가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그랬죠? 표현대리. 그럼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냐 안 하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를 뭘 해야 된다? 특정을 해야 된다. 특정. 그래서 특정해서 주장하고 그 특정한 것만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특정한 것만. 무권대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주장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만 표현대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다시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권대리 행위 중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을 뭐라 한다? 특정해서. 어떻게 해서? 특정해서 주장한다 이 말이죠. 자, 표현대리 성립 요건은 세 가지. 자, 표현대리 뭐라 했죠? 본인에 뭐가 있다? 귀책, 사회, 상대방에 뭐가 있다? 신뢰, 보호,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돼.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현명 뭐죠? 여기 봐봐. 현명이란 말이 뭐예요? 현명? 현명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다시 현명을 뭐를 현명이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저 말은 현명이라고 그래.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봐봐. 시험에 나올 때 뭐라 하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음 주에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읽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뭐를 안 했어? 현명을 안 했죠?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맨 끝을 가.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저거 밖에 바람소리예요? 아, 그럼 어차피 집에 못 가니까 하루 내 밤새도록 강의하면 되겠네. 알겠죠?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추운데 날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강의하는 게 낫죠? 알겠죠? 그리고 4시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뭘 하면 된다? 축구 한번 보고. 알겠죠? 이렇게. 자, 누구의 잘못이다? 본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본인 봐봐. 재밌는 말이죠.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거야. 누가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대리인이. 잘 생각해요. 누가 위임장을 위조했어? 대리인이. 그럼 본인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 성립 아닌다 이 말이죠. 본인이 잘못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를 보아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해야죠. 이때 상대방 누구만 얘기한다? 자, 직접 상대방만 보호해. 아까 우리 이름 혹시 이거 기억나요? 봐봐. 우리가 무건대리에서 본인 갑이 있고 추인하려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결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이건 빼고 직접 상대방 병만 보호된다. 병만. 이 사람만 표현대리를 주장해. 이 사람만. 갑도 주장 못하고 을도 주장을 못해. 오직 병만 표현대리를 주장해.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을 못해. 표현대리 주장을 못한다고. 본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은 추인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호한다면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 정당한 이유가 뭐다? 대리 행위를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행위 후에 그러면 안 돼. 대리행위 시. 알겠죠? 자, 봐봐. 재밌는 말인데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선이 무과시가 똑같은 말이에요. 선이 무과시가 똑같다 이런 말이죠. 선이 무과시가 똑같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명이 봐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대리 관계 표시 없이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대리 관계라면 현명이죠. 표시 없이거나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이죠. 잘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잘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갑이요, 이렇게 병이 있고요, 이렇게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는데요, 이 대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이것을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그러고 나서 병한테 팔아먹어. 이런 봐봐. 원래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이 병한테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갑의 집을 팔아주러 온 사람이다. 이걸 뭐라 한다? 현명이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은, 만약 그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나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해? 나는 갑의 대리 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내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내 것이라고 하죠. 내 것이다. 을의 것이다.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래야 되죠. 그렇지 않고 뭐라 한다? 을이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을이다 그랬어. 그런 경우는요,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현명하지 않았다. 표현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봐봐, 대리인이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후에 이 말이죠. 그 말은 현명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대리 행위를 표시 안 했다 이 말이죠. 표현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표현대로의 공통적인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자, 공통효과, 표현대로 효과는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 본인이 책임을 진다. 표현대로는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어서 과실상계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는 거예요. 과실상계. 왜요? 자, 지금부터 과실상계를 얘기해. 이런 봐봐 여기. 과실상계는 채무를 행하고 불법행위해서 손해배상할 때 하는 게 과실상계예요. 이런 혹시 자동차가 이렇게 딱 부딪히죠? 자동차 부딪히면 뭐라고 한다? 6대4, 7대3 이런 말 하죠? 너 잘못 3, 나는 7 이렇게. 그걸 뭐란다? 과실상계란 말이면 상계는 서로 계산하고 퉁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너도 반 잘못했고 나도 반 잘못했으니까 우리 퉁쳐 이렇게. 그걸 상계한다 이란 말이죠. 이렇게 과실이 있을 때 상계하는 것은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상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대리라든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써 안 써? 안 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하고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가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해. 이거 별표라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하라고. 알겠죠? 사자가 뭐냐면 신분권인데 사자요. 사자는 신분권인데 이러면 사자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구한테 본효과가 기소한다? 본인한테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무권대리는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러니까 너는 유권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유권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대리다 이 말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뭐가 있다? 대리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 표현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 무권대리 책임을 주장 그건 못해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무슨 대리가 원칙이,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투자수익보장약정은요 강행규정이에요.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여러분 이때 무효는 전부가 무효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면 법령에는 성립요건이 있죠. 성립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요건이 있죠. 이 효력요건 속에 대리권이 들어있거든요. 대리권. 그러니까 효력이 무효다 이 말은 대리도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리는 효력요건 속, 특별 효력요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경우로서 무효란 말이 있으면 이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봐봐요. 이런 교회 목사죠. 교회 목사가 교인들의 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자기 멋대로 처분하죠. 그럼 그건 무효가 돼. 이때 무효는 뭐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법률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 대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만 따로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는 뭐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거죠. 과실상계가 안 된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요, 너는 유권대리다.
이 말 속에 표현대리다 이 말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 또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계약이 어떤 법령이 무효가 되죠? 뭔가가 무효가 되면 더 이상 표현대리란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했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무슨 대리다? 유권대리죠. 그럼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본인이 책임지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은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상계 안 된다.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왜냐면 원래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권대리와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125조죠. 125조는 성립의 외관이죠. 성립의 외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성립의 외관은 항상 여러분요 125조는 봐봐.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이 말이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과 봐봐.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 법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갑이 뭐라 했냐? 아까 우리 얘기했죠. 갑이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죠? 병한테요. 그것을 알려줬죠.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병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자 봐봐. 1번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줬죠. 그런데 대리권 줬다고 병한테 통지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됐죠? 지금 세 가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제3자. 항상 우리가 묻고 표현들에서 제3자는 직접 상대방 병만 얘기해. 병.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에게, 타인 누구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한 자는 누구죠? 갑은 이 말이죠. 병한테요.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한 갑은 이 말이죠.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 타인과 제3자, 그 타인하고 제3자 간 계약,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돼. 지금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했죠. 근데 병이 정하고 계약하면 절대 안 돼. 을하고 계약해야 돼. 알겠죠? 그 타인과 그 제3자, 병하고 을하고 병이 계약을 하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맞아야 돼.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으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대리권을 줬다고 말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에 계약을 해야 돼. 대리권의 범위 내가 돼야 돼.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써봐. 벗어나면 126조 표현대리 이렇게 126조 표현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126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이제. 자 보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 지금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을이요. 알겠죠? 자 보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봐요. 여기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으면서 대리권을 줬다고 병한테 지금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했다,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안 줬는데 줬다고 얘기했죠. 그 말은 뭐냐? 사실상 용태다 이 말이죠. 어렵죠 말, 암기해. 이건 우리 시험 안 나왔어. 사실상 용태 안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봐봐요. 지금요, 여러분 이 을이라는 사람 있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기한테 집 팔아달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의 집 살려면 사라. 내가 대신 갑한테 얘기해서 등 깨줄게.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자기가 내 대리인이라고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너 친구가 친한 친구 우리 너 집 팔려고 다니던데 너 집 팔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을 해. 그랬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니 안 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걔하고 계약하면 안 돼. 너 손해야.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해. 뭐 그럼 어때? 뭐 걔는 뭐 걔 나름대로 뭐 걔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이라고 해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갑이 을한테 자기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것이다 안 준 것이다. 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대리권을 실제로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구죠? 을이요.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요? 갑이요. 본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냥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줬다. 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알겠죠? 이것은 대리권 수여니까 대리권 수여는 뭐다? 의미 대리, 임의 대리에만 해당하죠. 법정 대리는 안 돼.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대리권 수여란 말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란 말은 전혀 달라. 대리권 수여고 대리권 수여 표시죠. 표시는 뭐죠? 알린다는 거죠. 알려준다. 알린다는 거 뭐다? 통지한다 이 말이죠. 통지. 알겠죠? 이것을 무슨 통지를 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 무슨 토지? 관념의 통지다. 알겠죠? 여러분 혹시 준 법률행위 보면은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의최거, 관념의 통지, 관통상을 입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때 관념의 통지가 돼. 그 다음에 상대방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 병만 얘기해. 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봐봐. 4하고 5를 딱 보면은요. 옛날에는 시험이 뭐만 나왔냐? 예전에는요. 이것만 시험에 나왔어. 125조는. 예전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시험에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어. 이게 사실상 용태.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만 시험에 났다. 여기만 시험에 났다 이 말이야. 우리 시험에는. 아직 이게 시험에 안 났다 이 말이요. 내 말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뭐냐면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으로 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을 했어.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 여기 우리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 위에 6층에 독서실 있다고 해봐. 그런데 저 독서실에서요. 남양주 학원 부설 독서실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우리 학원 학생들은 또 30분 더 깎아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학원은요. 우리 학원에서 운영한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 홍보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요. 뭐죠? 다 사는 사람다 돈 받아서 그 다음날 도망갔어. 필리핀으로. 알겠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 목발 짚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이 말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어디로 쫓아온다? 학원으로 쫓아오죠. 학원 독서실인데 왜 운영을 안 하냐고. 그걸 뭘 한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학원 이름을 쓴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인정을 했죠. 대리권을 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리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이 추측해서 판단될 수 있는 명함이나 직함 등을 사용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중이다 자격증을 따죠.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여자분들 특히요.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올 거예요. 자기한테 이사라고 명함에다 이사라고 좀 파달라고. 우리 공중이사는요. 실장 아니면 부장 아니면 이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뭐 한 40대는 부장이고요. 50대부터는 이사예요. 우리 공중. 그 공중이사는요. 이 뭐죠 직급이 있잖아요. 핫바리는 없어요. 알겠죠? 뭐 아주 뭐 간단하죠. 대표하고 부장하고 대표하고 이사밖에 없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알겠죠? 누가 옆에서 가고 이사님 그러면 어디 이사지? 알겠죠? 이사 집단타는 본명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죠? 저 친구가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저 친구도 합격해가지고 만 19세 돼가지고 부동산 오픈한다. 아버지가 하나 차려줬어. 그럼 그 다음날부터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아무 어리다고요? 에이야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누구라고 그래요? 다 대표님이라 가죠. 어느 날 갑자기요. 알겠죠? 엄마는요. 딸이 19살짜리가 대표인데 엄마가 실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엄마는 뭐가 돼야 돼요? 이사가 돼야죠. 이사가. 알겠죠? 그래서 엄마는 또 이사가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이 뭐냐? 내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사라고 명함을 하나 파줬어.
알겠죠? 왜? 자기가 토지 물어오겠대. 토지 물어오면 계약서 쓰면 반반으로 나누재. 그래서 뭐죠? 명함을 파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명함을 가지고 나서 엉뚱한 짓을 해.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사 그러면 그 업소에 대표적 자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엉뚱한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피해를 입히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직접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해됐죠 지금? 명칭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다 이 말이죠. 직접은 수여하지 않았지만 마치 수여한 것과 같은 표시를 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납세 번호증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저는요 지금 여기요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돼 있어요. 세금을 낼 때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거든요. 이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납세 번호증으로 세금을 낸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납세 번호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126조 말을 봐봐. 말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잘 봐.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러면 권한이란 뭐죠? 기본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 기본대리권 있으면 무권이에요? 유권이에요? 유권대리인데 와 이걸 왜 그럼 무권대리지? 그렇게 생각하죠. 기본을 넘은 것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넘은 것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넘은 것은 표현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니까. 자 봐봐요. 대리인이 권한 외예요. 권한은 뭐죠? 권한은 기본대리권 권한 외. 외는 뭐죠? 넘은 이 말이에요. 넘은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밑에를 보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기요. 지금 본인 갑이 있죠. 본인 갑이요 대리인한테요 1억 원을 대출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가서 병한테 가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이건 무슨 대리가 간다? 유권 대리라고 그래.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죠. 됐죠?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권한을 넘었잖아요. 얼마가 넘었어? 2억이 넘었죠. 2억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그럼 무권대리죠. 그래서 3억을 대리하면 1억은 기본인데 2억은 무권이잖아요. 이런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요 본인이 뭐가 있으면 추인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럼 무슨 대리가 책임한다? 표현대리.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한 끗 차이야. 알겠죠? 뭐가 있냐 없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항상 이 시험이 나와. 오래간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표현대리와 무권대리는 한 끗 차이라고. 알겠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한 끗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봐봐. 우리가 표현대리는 뭐를 얘기하냐?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 기본대리권이 있냐 없냐. 알겠죠? 기본대리권이 있느냐 없냐만 따진다고. 만약에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기본대리권이 있거든요.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다 표현대리예요. 다 성립해. 그러니까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봐봐. 생각해봐. 자 여기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러면요. 권한을 월권대리가 뭐예요? 월권대리는 권한을 넘는다 이 말이에요. 월권이다. 월경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그 다음에 월권이다. 월경이다. 월담했다. 월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월권은 뭐죠? 월권은 대리권을 넘었다. 월경은요 국경선을 넘었다. 월담은요 담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담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 담이 있어야지. 이것을 넘었을 때 월담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거래단 여기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월담하고 있어요. 보통 또라이가 아니죠. 그리고 월담을 하면 뭐가 있어야 앞에 가요? 담이 있어야지 월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월경은 뭐예요? 월경 우리가 이렇게 쓰면 국경선이 있잖아. 국경선. 이 38선을 뛰어넘어야지 월경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부산 여기지.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낮잠 자고 있는데 야 너는 월경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됐죠? 월권이란 말이에요. 월권은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권한이요 1억이라고 해봐. 1억 1번은요 1번은 2억을 했어. 2억을. 자 2번은요 2번은 3억을 했어. 3억. 3번은요 3번은 5억을 했어. 5억. 이 중에서 월권은 몇 번이에요? 월권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월권은? 아니 여러분 눈 없어요? 내가 있으면 생각하면 돼. 내가 있으면 봐봐. 이건 뇌도 필요 없는 눈만 보면 되지. 권한을 넘는 게 몇 번이에요? 1, 2, 3번이 다 넘었잖아요. 1억을 다 넘었잖아요. 다 넘었는데 제일 많이 넘은 거 몇 번? 제일 적은 거? 중간은? 그러면 이렇게 제일 많냐 제일 적냐 중간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걸 시험에 내겠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뭐만 시험에 나오냐? 월권은 얼마를 뛰어넘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걸 뛰어넘었는지 안 뛰어넘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기본대리권이라고. 기본이 있어야지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의 제목은 권한을 넘은인데 그러면 넘는 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얼마를 넘었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찾는 것이다? 기본대리권을 찾는 것이다. 기본이 있으면 무조건 권한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위임이다.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감도장을 주면서 영업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거나 인감도장을 주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거나 인감을 주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했다. 기본대리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넘는 것을 뭐란다? 표현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봐봐 여기 보면 인감도장만 주죠. 인감도장만 그러면 아니에요. 인감증명서만 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집에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남편들이 집에요 내 인감도장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아침 출근할 때 모르겠는데 어디다 놨는지 그러죠. 그날은 그 와이프는 죽는 날이에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감도장 없으면 집 팔아먹는 줄 알아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어디다 놔뒀어? 몰라 아까우다가 어디가 버렸는데 그 여자는 그날 죽는 날이에요. 알겠죠? 내가 죽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인감도장 버려버리면 돼요. 알죠? 그러면 남편한테 죽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감도장만 주거나 인감증명서만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로 상의만 안 한다. 하나는 거예요. 떨지 말라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줘야 돼.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줘야 돼. 그래야 대리권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따로따로 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런데 인감도장만 준 게 아니고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뭐를 하라고 맡겼죠. 그러면은 대리권을 준 곳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등기를 하라고 대리권에서 내 집 좀 등기 좀 해줘 그랬더니 인간이 그 집을 가서 팔아먹었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대물 변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우리 학원에서 보면 1,000원 빌려주죠. 1,000원만 빌려주면 안 돼. 1,000원 빌려주죠. 그런데 와가지고 1,000원 주기는 좀 그래. 그냥 뭐 하다 이런 저런 필통 3,000원짜리 필통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너 가져 이렇게 주죠. 1,000원을 빌렸는데 그럼 1,000원으로 줘야 되는데 1,000원을 빌려줬는데 다른 물건으로 돈을 갚죠. 그것을 뭐란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했다.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우리 집을 갖다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거 있잖아요. 그 빌린 사람한테 우리 집으로 대신 갚아버리는 이걸로 그냥 갖고 통치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죠. 등기소가. 그러면 국가기관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법이죠. 돈을 갚는 것은요 1대1의 관계잖아요. 그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은 공법이고 월권대리는 사법이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기본대리권하고 월권대리가 똑같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다시 동종 뭐 할 필요가 없고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이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가 등기 사무죠. 등기 공법이죠. 공법. 그 다음에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사법이죠. 그 두 개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기본대권이 일상가사죠. 여러분 일상가사 이걸 사실혼 배우자죠. 이걸 일상가사 될 건데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상가사는 뭐냐면 의식주에 관한 것이 일상가사라고 그래. 그냥 만약에 남편이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아내가 집에 있는데요 쌀이 떨어졌어. 그 가게에서 쌀 한 포대 가져와 이렇게. 나 돈 없는데 그냥 우리 103원하고 가져와 이렇게. 103원 내가 샀죠. 내가 돈 안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아내가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일상가사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우리가 전혀 달라요. 법률혼은 뭐냐면 혼인 의사가 있어야 돼. 혼인 의사는 동거할 의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동거하지 않는 것은 혼인 의사가 아니에요.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부들이 각방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럼 만약에 합의로 각방 쓰는 게 괜찮아요. 합의를 하지 않고 각방 쓰면 그건 이혼 사유예요. 판례가 뭐라 하냐면 주말 부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말 부부 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 주말 부부도 합의가 되면 괜찮아요. 합의가 안 되면 동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뭐죠? 법률혼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상가사다 이렇게 얘기해.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의 의사는 있는데 어떤 이유로 혼인 신고가 아직 안 된 거죠. 알겠죠? 그것을 사실혼이다 이렇게 얘기해. 반드시 혼인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사실혼도 포함해. 아직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아직 사실혼은 아직 시험에 안 났다 이 말이지. 사실혼이.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별 하나 해. 알겠죠? 그래서 기본대리권하고 표현대리는 동종유사. 봐봐. 말을 봐봐. 동종의 반대가 뭐예요? 반대말이? 이종. 유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별개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종 별개라도 괜찮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다른 책들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말인 줄 알고 다르게 써놨어.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종 별개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법이고 여기는 뭐다? 사법이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어디 갔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란 말은 잘 봐봐. 얘가 17살이에요 17살일 때 엄마가 지금 저 친구죠? 엄마가 법정 대리죠. 근데 저 친구가요 19살이 되죠? 그럼 엄마는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20살이 됐어요. 저 친구한테 아파트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엄마가 얘가 17살 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누가 나한테 줬단 말이죠. 내가 19살이 됐어. 그러면 엄마는 이제 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집을 내 멋대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20살이 됐는데요 엄마가요 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이거 팔아먹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지금 대리권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아니에요. 표현대리는. 항상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한다? 무권대리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이제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2월 1일 날 가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의리병한테 가가지고 정말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려가지고 가한테 줬어. 그럼 대리권 이제 없죠? 그런데요 갑자기요 10월 1일 날 돼가지고 뭐라 하냐 병한테 가가지고 의리 또 1억 빌려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1억 빌렸으니까 이번에도 또 1억을 빌려오라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다시 또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걸 자기가 써버렸어. 알겠죠? 그것을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진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왜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하고 소멸되고 난 후에 대리권이 어때요? 똑같아요? 틀려요? 여기 1억 똑같잖아요.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이 1억이고 소멸되고 난 후도 1억이죠.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와 소멸 후의 대리권의 범위가 똑같다. 그러면 129조다. 이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려가고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옛날에는 1억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을 빌려서 줬는데 이번에는요 뭐라고 하냐, 의리병원 타서 3억 빌려오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3억. 그럼 어떻게 돼요? 종전에 1억하고 3억 중에는 옛날에 1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129조잖아요. 얼마가 더 늘어났어? 2억이 더 늘어났죠. 그건 권한을 뭐다? 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는 1억인데요 소멸되고 난 후에 대리권 범위가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129조지만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뭐다? 권한을 넘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봐봐. 옛날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고 지금은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봐봐요.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과거에 옛날에 어떤 대리권도 없었어. 그러면은 126조 129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봐봐요. 여기 이제 비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여기로 보면 대리권 수여 표시죠? 대리권 수여 표시죠? 실제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여기는 뭐죠?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이죠. 넘은이죠. 권하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는 대리권 소멸후죠. 대리권 소멸후죠.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이 과거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종전에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소멸해야 돼. 대리권이 있고 현재는 소멸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어야 돼. O하고 X하고 돼 있죠? 지금 거기 안 돼 있어요? 아니 O, X 안 돼 있냐고? 돼 있죠? 옛날에 있고 지금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다 그러면 129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다른 건 놔두고 여기 임의대리죠. 임의대리하고 복대리. 아까 우리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임의대리죠. 그러니까 이건 적용이 돼.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니까 임의대리만 되고 법정대리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돼. 그런데 우리가 126조에서의 법정대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보통 일상가사대리권. 알겠죠? 그런데요 129조에서 법정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후견인. 친권자, 후견인 이렇게. 친권자나 후견인 이렇게 표현을 해. 이때 후견이나 친권자도 법정대리고 일상가사대리권도 법정대리인데 126조에서 말하는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란다? 일상가사대리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129조에서 말하는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요. 한 번 더 하다가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무효행위 재생 잠깐 쉬겠습니다.